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선돌님 오셨네요. 예, 백일홍님 오셨고요. 서필임님도 오셨습니다. 솜다리꽃님, 예, 백성민님께서도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쌍특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쌍특검이란 김건희 특검과 최수근 상병 죽음에 관한 특검, 최상병 특검 이 두 가지를 말하죠. 벌써 여러 차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덕분에 여러 차례 국회 의결을 거쳤지만 번번이 윤석열의 거부권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재표결에 들어갔습니다만 이 재표결 역시 안타깝게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이 국힘당 지도부들을 용산으로 초청해 가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막은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표에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용산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제 내 표만 더 도망 나가게 된다면 국힘당 아마도 정말 예측하지 못한 자신들이 가장 안 좋다고 말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찌어찌 막았지만 다음번에는 막기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도 이제는 심심찮게 나옵니다. 쌍특검을 막았지만 앞으로는 힘들 거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일 불안한 곳은 어딜까요? 네, 용산이겠죠. 용산은 이번에 이렇게 국힘당 지도부, 더군다나 한동훈 빼고 불러 모아가지고 단도리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표의 이탈표를 막지 못했다는 거. 지난번에도 내 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그래도 그때는 윤석열이 이렇게 직접 나서거나 이 국힘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거나 이런 건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용산은 국힘당 지도부를 3번이나 용산으로 데려왔어요. 엊그저께 한번 했었죠. 그 전에 한동훈 포함된 거 한번 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한동훈 빼고 한 거 한번 있었죠. 이렇게 단도리에 많은 공을 들여부었는데 여전히 내 표의 이탈표는 나왔다는 것은 용산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해서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만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쯤 모닝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그 소식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불안감이 더 커진 용산,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열받게도 오늘 결국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총 24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재표결이죠. 오늘 모두 3가지 법률이 다시 제2에 붙여졌지만 모두 다 결국 다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찬성이 194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국힘당의 반대표가 104표,
국힘당이 총 108명이잖아요. 4명이 어디론가 빠져나온 겁니다. 즉 이탈표가 4표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의결에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빠진 사람이 없었어요.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 반대 104, 기권 하나, 무효 하나. 최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에 반대 104, 무효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국힘당 표에서 4표가 줄었습니다. 2표는 찬성으로 넘어간 것 같고 2표는 기권 혹은 무효를 던진 것 같아요. 4표만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 4명만 더 이탈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죠. 하지만 여기서 민주당이 물러설 것도 아니고요. 우리 민주 시민들이 물러서지도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맞춰가지고 김여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 특검법은 통과 안 됐지만 국회 자체적인 조사와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김건희, 최은순 다 증인으로 불러왔어요. 참석 안 하면 뭐가 된다? 예,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행명령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너 국회로 와 라고 붙잡아 올 수 있다는 거죠. 김건희가 국회에 서게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대 영부인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적도 없었지만 설령 불려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김건희의 천박한 언행이 다시 한번 온 국민들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질 거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든지 아마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저열 추잡한지,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그 품격 없음과 천박함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서 기름을 쏟아붓는 듯한 반응, 효과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으로서는 부결은 시켰지만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힘당의 사정도 좀 복잡합니다. 사실상 국힘당이 김건희 방탄정당이 되어버렸죠. 김건희의 방탄복이 되어버렸어요. 108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적어도 104명은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인 거지. 국회의원이 아니라 건희의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김건희를 위한 그런 정당이 되어버린 거죠. 이 정당 과연 얼마나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과 같은 단일 대우를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국힘당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전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권당이 나서서 이거 정도는 해줘야 한다라고 설득한 사례도 되게 많아요. 다만 이 특검이 조금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힘을 빼는 일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째로 거부한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부권 많이 행사한 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잘했다고 쉴드 치는 여당도 없었다는 거지. 왜? 지들이 보기에도 이거 심하다 싶었을 거기 때문인 거죠.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그 김윤옥 씨하고 그다음에 아들 이시영 씨가 실제로 특검에 불려옵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조사를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역시도 이 특검법을 무작정 거부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 한나라당은
박근혜 특검법을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뭐 탄핵까지 시키잖아. 그런데 역대 이렇게 뻔뻔스러운 정당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국힘당 애들은 몰라? 알아. 지들은 마음, 양심이 안 찔려? 찔려. 그러니까 표는 이렇게 찍었으나 적극적으로 쉴드를 치러 나서는 의원들은 말 그대로 제한적인 겁니다. 오늘 이 김건희 방탄정당, 이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는 한동훈의 힘이 좀 큰 것 같아요. 한동훈이 어제 그 얘기를 했죠. 뭐라고? 김건희 특검법은 결국에 부결되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부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동훈이 이 얘기를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일부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려고 했던 의원들이 좀 더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한동훈마저 반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걔들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이 여기서 김건희 특검법 해야 합니다라고 깃발을 올려줬어야지, 한동훈이 올려줬어야지 분위기가 확 따라갈 텐데 한동훈이가 깨갱하면서 다른 애들도 같이 깨갱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동훈 봐, 얼마나 유치해. 이제 한동훈은요, 정치적으로 이제 파산입니다. 한동훈은 정치적 파산입니다. 쌍특검을 맡기는 했지만 한동훈은 정치적 파산에 이르게 됐고요. 용산은 불안감을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성공했지만 성공이 아닌 게 지금 국힘당의 분위기인 거죠. 방탄정당이 된 국힘당,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마치 방탄은 안 할 것처럼 했던 한동훈조차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한동훈한테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국힘당 쪽이겠죠. 그럼 국힘당 쪽 일부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겁니다. 위드훈이라든지 이렇게 한동훈 팬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건희를 죽이지 못해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복달인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민주당 쪽에 단톡방 갔다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랬던 한동훈이가 갑자기 고개를 납작 숙였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배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 얼마나 이번에 자기 스스로 자충수를 뒀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국힘당의 내부 균열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한동훈이도 뻔뻔스러워. 김건희 특검법 부결시켜야 한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할 줄은. 그래, 재밌는 거는요,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부결시켜야 된다는 말은 안 했어. 지도 양심이 있는 거지. 한 입으로 두 말 하려니까 힘들었던 거죠. 자, 근데 이번 이 사태를 두고 이 용산의 그림력이 확실히 약해졌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한동훈이 결국 한동훈까지 납작 엎드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겨우 104표를 지키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윤석열이 국힘당 지도부들을 불러가지고 연이어서 만찬을 했는데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냈는데도 104표였던 겁니다. 4표의 이탈을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못한다든지 안 하는 경우에는 사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힘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면 뭐해? 엊그저께 윤석열이 이 국힘당 지도부들을 불러놓고 한동훈만 빼고 불러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화기애애했다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만찬은 대통령실
구내에서 열린 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음식점에서 열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불러 앉히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나간 거죠. 뭐 설거지하기 귀찮았나? 참네. 아무튼 한동훈을 빼놓고까지 이렇게 만나는 무리수를 두면서 겨우 104표를 찍힌 겁니다. 근데 이 무리수라는 게 계속 둘 수도 없고 계속 둔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동일하게 난다는 보장도 없죠. 즉 방탄용 망찬은 이번이 가장 마지막인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는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 특검법을 둘러싼 표결 결과도 꽤 의미심장해요. 김건희 특검법은 2차례 거부가 됐고 오늘 2차례 재의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찬성이 171밖에 안 됐어요. 반대는 109. 그러니까 국힘당 의석수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표, 부결표를 던졌던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온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거부권이 행사됩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십시오. 최초는 179가 찬성이었고 반대가 111표. 그러니까 국힘당이 갖고 있는 표보다 플러스 3표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 26일 2차 투표 때부터 194대 104가 됐어요. 결국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이 두 특검법은 4명의 이탈자를 품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4표의 이탈은 결국 막지 못한 거죠. 그러니 다음번 투표가 된다면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4표는 기본으로 이제 이탈하는 상태니까 사실 4표만 더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4표라는 것이 분위기만 살짝 바뀌어져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입만 쳐닫고 있었어도 이번에 통과됐을 거야. 한동훈이 막판에 부결표를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즉 한동훈이가 계속해서 김건희랑 윤석열하고 이렇게 들이받고 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슬슬 자기도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깨갱하고 대가리를 숙이고 들어간 겁니다. 그게 김건희 특검법 부결시킬게요 라고 한 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4표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4표의 이탈을 막지를 못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탈탈 털어왔으면 적어도 2~3표는 더 나왔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저 동네도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이겠죠. 이 국힘당의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했다고 합니다. 표결을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켜서 한 고비를 넘겼는데도 그랬는데도 침울한 기운을 피하지 못했대요.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성에는 성공했지만 향후 추가되는 논란과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국힘당의 한 의원은 옛날에는 녹취록이 하나씩 나왔는데 근데 이제는 녹취록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이게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말도 못한 채 끌려가야만 하겠느냐라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비록 특검법을 막는 데는 성공했을지언정 여론으로부터는 완전히 배척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득바득 우겨서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게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10월 달에 여러 이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고 그 국정감사 마치면은 11월이나 12월쯤에 다시
이 특검법을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탈표가 없을까요? 예, 볼만할 겁니다. 한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은 이번에 정치적으로 파산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한동훈은 자기가 1호 공약을 냈었던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 바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른바 제3자 추천법을 하면은 그 법을 자기가 만들겠다, 뭐 적극적으로 뭐 추진을 하겠다라고 큰 소리 떵떵 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 이른바 제3자 추천안 특검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부결표를 던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뭐예요? 결국에 자기 부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이 거리두기를 해야지 지가 정치적으로 살 수 있어요. 지금쯤 되면 한동훈은 윤석열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지금 뭐 납죽 엎드리는 상황을 보여준 겁니다. 지지자들이 야 저거 안 되겠다라고 털고 나가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쌍특검 막았지만 사실 이번 쌍특검 부결의 최대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쌍특검이 부결되면서 제일 크게 손해를 본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파산한 겁니다. 용산 역시도 마찬가지죠. 용산은 막았다. 자, 김건희 특검법을 막았다라고 큰 소리는 치게 됐지만 지들도 이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지탄당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은 얘네들도 크게 손실을 입은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손실은 한동훈이 입었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한동훈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치적으로 파산 상태에 들어간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뭐 약속 대련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약속 대련은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왜? 약속 대련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현재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를 위해서 일부러 져주는 척 하는 거야. 일부러 싸움 붙이고 일부러 싸움하는 척해서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조금 존심이 긁히지만 내 후계자를 확 띄워가지고 이 후계자가 나를 보호하도록 해준다.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 대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피해를 받지. 쌍특검을 막기는 했으나 이걸 이번에 과연 막아지는 걸까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쌍특검 막았지만 한동훈 정치적 파산 이럽니다. 예, 한동훈이 그런 거지 뭐. 한동훈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특검법을 부결시켜 달라 라고 했음에도 바로 이게 한동훈은 한동훈이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부결시켜 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부결이 됐다고 해도요. 이게 좋다고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이고 고마워라 라고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으로서는 아무것도 못 얻은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켜서 자기가 정치적 모험 승부수를 걸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굽혀가지고
김건희, 윤석열한테 굽혀가지고 아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복권이 될 가능성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짓 한 거야, 얘는. 자, 뭐 우리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함께 자멸의 길로 간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자,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 지켜보는 느낌은 왠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